뉴스 읽어드립니다. 오늘의 뉴스를 10분 만에 정리해드립니다. 오늘은 2024년 7월 15일 월요일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주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지난 13일 펜실베니아주 피츠버그 근교에서 있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세 도중 트럼프 전 대통령을 노린 피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귀 부위에 약간의 상처만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총격범은 올해 20살 토마스 매튜 크룩스로 현장에서 사살됐습니다. 크룩스는 이전에 FBI 수사망에 오른 적도 없고 합법적으로 총기를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사관들이 용의자의 차량을 수색하면서 폭발 물질로 보이는 의심스러운 장치를 찾아내 FBI 연구실에서 추가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당국은 그러나 아직 용의자가 왜 암살 시도에 나섰는지 범행 동기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인 가운데 이번 사건이 용의자 토머스 매슈 크룩스의 단독 범행이라는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총격범 크룩스는 펜실베니아주 유권자 명부의 공화당원으로 등록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암살 시도로 인해 피격된 지 이틀 만에 공화당은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전당대회가 오늘부터 열리고 있습니다. 공화당은 트럼프가 스스로 건재하다고 외치고 있는 만큼 피격 사건을 기화로 오히려 지지자들의 결집을 강화하고 부동층 표를 대거 흡수할 계기를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언론들과 정치 전문가 사이에선 이번 암살 미수 사건이 트럼프의 지지층 결집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CNN은 지지자들에 의해 정복할 수 없는 영웅으로 여겨져 왔던 트럼프는 유세장에서 초자연적인 숭배 대상이었다며 적으로부터 계속 공격을 받는 그의 전사 이미지는 보다 강고해질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폴리티코는 이번 피격 사건으로 공화당 내에선 이미 선거에서 이겼다는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이벤트 베팅 사이트 폴리마켓에서는 트럼프 대선 승리 가능성이 70%로 전날보다 10%포인트 올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세 도중 피격되면서 미국 사회의 분열상이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선 국면에서 벌어진 암살 시도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면서 분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론조사기관 유고부가 피격 사건 이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미국인 3명 중 2명은 미국의 정치적 환경이 폭력의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이날 MBC 방송에 출연해 민주당과 공화당 양측에서 모두 대립의 정치가 심화했다며 극단적인 언행을 자제해 정치적 대립을 줄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공화당 측이 총격 사건의 책임을 바이든 대통령에게 돌리고 있다는 점에서도 이번 사건이 정치 양극화를 극복하는 계기가 되긴 어렵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분석했습니다. 결국 이번 사태의 결말이 분열로 기울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현재 혼란은 인종 갈등, 베트남전 등으로 정치적 분열이 극에 달해 마틴 루서 킹 목사와 로버트 F. 케네디 전 상원 의원 암살 사건이 잇따랐던 1968년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연방 법원이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국가 기밀문서 유출 혐의 사건을 기각했습니다. 에일린 캐넌 플로리다주 남부지방법원 연방판사는 기밀문서 유출 혐의 사건을 기각해달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캐넌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번 사건을 조사한 스미스 특검은 대통령에 임명되지 않았고 상원의 인준을 받지도 않았다면서 그의 임명은 헌법의 임명 조항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중 취득한 국가기밀문건을 퇴임 이후 백악관 밖으로 반출해 불법 보관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관련 혐의를 부인하면서 정치적 동기의 기소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스미스 특검 측은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뉴욕타임즈는 전망했습니다. 한국 뉴스입니다. 정부가 정한 전공의 복귀 시한인 15일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반대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 1만여 명 중 복귀 또는 사직 의사를 밝힌 전공의는 극소수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의대 증원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으로 의료 공백이 5달째 이어지면서 정부가 사실상 마지막 출구 전략을 내놨지만 의료계에선 전공의 복귀율에 영향을 미치긴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공의들이 요구하는 사직 시점 2월과 정부가 인정하는 사직 시점 6월이 다른 데다 전공의들은 정부를 향해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 각종 행정명령, 철회가 아닌 취소, 각종 부당한 명령에 대한 사과 등을 복귀 조건으로 밝혀왔기 때문입니다. 전공의들은 실제 사직서를 낸 2월을 사직 시점으로 인정해줘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직 시점이 6월이 되면 업무 개시 명령 불응으로 인한 의료법 위반으로 법적 책임은 물론 퇴직금 등 재정적 불이익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서울시청역 근처에서 9명의 사망자를 낸 역주행 사고는 급발진이 아닌 운전자 과실 때문으로 보인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과수는 우선 사고 차량 운전자 차 모 씨가 충돌 과정에서 가속 페달을 90% 이상 밟은 걸로 분석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사고 기록 장치 분석 결과 급가속부터 사고 순간까지 브레이크를 밟은 흔적은 찾지 못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고 원인이 급발진이 아니라 운전자 과실에서 비롯된 걸로 보인다는 감정 결과를 경찰에 통보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차 씨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최종 결론을 낼 계획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남부 캘리포니아 오늘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는 낮 최고 기온은 84도, 밤 최저 기온은 64도 예상됩니다. 밸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낮 최고 기온은 93도, 밤 최저 기온은 65도 전망됩니다. 해안가 지역은 낮 최고 기온 73도, 밤 최저 기온 65도 예상됩니다. 산간 지역 낮 최고 기온은 81도, 밤 최저 기온은 50도, 사막 지역은 낮 최고 기온은 104도, 밤 최저 기온은 73도 전망됩니다. 오늘의 뉴스 읽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